자, 오늘 생활과 윤리 31번째 수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그 중에 이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물을 넘어서 생명 중심주의, 그다음에 생태, 이렇게 생태 중심주의에서 총 4가지 종류 중에 오늘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 동서양이네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동서양의 자연관 볼게요. 자,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동양은 여기 이제 녹색으로 종합되어 있는데 자연을 상의와 화해의 대상으로 여긴다. 한자가, 동양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상자 서로 상입니다. 서로 의존한다는 얘기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의존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다음 화해의 대상이다. 화자는 평화할 때 화자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 해자 되게 어렵죠. 똑같은 뜻이에요. 평화롭게, 하모니, 조화롭게 사는 것. 조화롭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왜 교과서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모니의 입장으로, 조화로운 입장에서 보는데, 그럼 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본받아, 이게 하늘이죠. 하늘천. 하늘을 본받아 우리 인간이 가진 인의 타고난 내면적인 도덕성, 인의 실천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도덕성이, 인간의 이제 도덕성이 하늘에서 오는 거죠. 자연에서. 어떻게 자연이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일단 불교, 연기설, 우리 예전에 다 배웠으니까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생긴다라고 보는 이론을 연기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의존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인간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파괴가 되는 그 자체를 보고서 되게 괴로워하죠.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거죠. 함부로 동물들을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음 도가, 노자와 장자의 이제 도가, 이제 천지 만물을 무의의 체계로 보고 무의자연의 삶을 강조했다. 우리 무의자연의 삶, 3월 초에, 4월에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에 맡겨야 되지, 함부로 쓸데없는 위선적인, 쓸데없는 짓을, 그런 게 없도록 하는 거죠.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let it be, 냅둬라. 그냥 걔네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잘 지내게 냅둬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의 특성들 다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서양은 자연과 인간을 구분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서로 뭡니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구분을 해버리죠. 구분해버리고 인간이 되게 잘났어. 그리고 인간이 잘나서 잘 못난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자연을 인간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 보는 거죠. 수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출발, 이제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럼 식물들은 왜 존재하느냐?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동물이나 식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기독교에서는 자연은 당연히 이제 신이 창조했겠죠. 그리고 신의 명령에 따라 신이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한테도 자유의지를 줬고 동물이나 식물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하고 가장 신의 능력을 이제 많이 이제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자연들을 관리하라고 했어요. 잘 지배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도 자연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어떤 대상으로 봅니다. 어떤 주체로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대과학,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혁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런 과학들을 얘기합니다. 뉴턴이나 뭐 나중에 베이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근대 과학에서는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즉 서양에서는 동양과 달리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이제 딱 구분하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 보겠습니다. 자, 이 입장에서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동식물 등 이런 자연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근대 과학자 이제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은 인류를 위한 수단이다.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자연에 관한 지식을 많이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연과학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남깁니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자연은 오로지 우리 자연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면 자연에 대한 법칙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알아. 뉴턴의 법칙을 알아. 그래서 이런 자연 법칙에 우리가 복종해야, 즉 자연 법칙이 철칙이라고 믿어야 복종함으로써만 우리 인간은 자연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데카르트. 자, 합리론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은 주체, 자연은 대상,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 잘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은, 인식 대상인 자연은 그냥 단순한 물질이에요. 기계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먹으려고 돼지를 잡으면 돼지가 꽥꽥꽥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꽥꽥꽥 소리는 데카르트는 시계가 착착착착 이런 소리하고 똑같다고 봤어요. 기계로 파악합니다. 약간 무섭죠. 다음 칸트. 무조건적 명령, 정언 명령, 자, 의무론, 그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 사람. 자, 칸트는 이성적인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칸트가 좋아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성적 존재, 자율적인 존재. 이런 애들만이 도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가져야 된다.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칸트가 많이 얘기했었죠. 그러면 칸트는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연은 인간 중심주의니까 뭐 직접적으로 의무를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의무의 대상이니까 함부로 하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간접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닭고기가 먹어서 치킨이 먹고 싶어서 닭을 실제로 잡는데 막 잘 죽지 않으니까 막 살아 있는 상황 속에서 뜨거운 물에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 닭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성향은 도덕성에 대한 그런 감정을 약화시키겠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이런 식물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혹은 반대로 함부로 대하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칸트는 자연을 간접적 의무의 대상으로 봤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내신에 당연히 출제되죠. 다음 패스모어. 이 사람은 이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큰 논증이 있습니다. 근거. 첫 번째, 인간이 영리하다. 인간은 영리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환경 파괴 해갖고 인류가 이제 지구가
폭망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똑똑해. 그래서 우리 인류는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게 된다. 왜? 우리 인간은 똑똑하니까. 뭐 이겁니다. 예.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안다 이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이런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이 먹고 살고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해주고 해주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인간적인 그런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자연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버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 두 가지 근거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동물 중심주의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동물 복지와 동물의 권리를 되게 강조하죠. 크게 두 사람입니다. 여기는 100% 출제가 돼요. 100%가 뭡니까? 1000%. 1000%가 출제됩니다. 수능에. 자, 싱어. 피터 싱어와 레건이 나오는데,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예전에 어디에서 나왔더라? 싱어는 교과서 다 있어. 앞에, 중간, 뭐, 말에도. 원주에도 끝과 뒤에도 나오고요. 다음에 사회정의론에도 나오고,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호주 사람이죠. 자, 공리주의 기초에서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좀 어렵죠. 쾌락, 고통을 감수, 느낄감, 받아들이는 것.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그걸 쾌고 감수 능력이죠.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쾌고 감수 능력 이퀄 도덕적 고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쾌고를 느끼는 모든 존재, 지렁이, 다음에 닭, 소 뭐 이런 애들 있죠. 뭐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개나리는 아니에요. 개나리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있는 건 동물입니다. 동물뿐입니다. 이 사람과 이런 동물들의 즉 쾌고를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 주자 이겁니다. 이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이익 관심. 어떠니 나 쾌락을 좀 느끼고 싶어 이런 거. 고통스러워하고 싶지 않아.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런 건 지렁이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려해 주자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이게 싱어의 얘기인데 그러나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해 주자고 했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학교도 보내주고 지렁이도 닭도 얘네들도 인간이 학교 가니까 얘네들도 학교 보내주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공정하게 고려해 주자는 얘기지. 그래서 동물의 고통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마치 우리 인간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색깔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똑같이 동등하게 고려해줘라. 뭐 이렇게 한 게 이제 피터 싱어 얘기입니다. 공리주의자. 다음에 레건. 의무론의 기초에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결론적으로 일부 포유동물만 갖는데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거죠. 의무론 하면 이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자입니다. 침팬지가 도덕적인 활동을 막 할 수는 없어요. 동물이니까.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런 포유동물은 능력이 없지만 감정적인 생활을 해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희망이나 목적을 추구합니다. 희망. 얘네들도 돌고래. 자, 돌고래 이렇게 쇼하는 애들. 이 돌고래가 진짜 어쩌다 보니까 그물에 사람이 친 그물에 이렇게 잡혀서 와서 지금 돌고래 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죠. 바닷가에 가서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바다에 간 돌고래들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삶의 주체라는 거예요. 레건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실험하고 팔고 사냥하고 먹고 애완 키우는 것은 등은 삶의 주체인 동물이 지닌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기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건. 그래서 레건한테는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싱어하고 레건의 차이는,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다 도덕적으로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고 다 고려해 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여기 나오죠.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일 때만 도덕적 지위를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싱어는 동물 이렇게 쾌고 감수 능력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다 동등하게 고려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레건은 성장한 포유동물, 일부 포유동물만 목적으로 대우해 줘라 이렇게입니다. 이 차이점 혹은 공통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핵심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서 제출하면 오늘 수업 끝.